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월 28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마감했지만 사실상 장중에는 좀 연저점을 재차 경신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고민이 계속 좀 이어지진 않으셨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영국의 파운드와 폭락세가 조금은 진정이 되었고요. 이 달러화 강세도 약간은 주춤한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난 3대 지수 좀 혼조세 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43%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서는 0.21% 내려가면서 2020년 이후로 좀 최저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장에서는 나스닥 지수는 좀 상승했습니다. 이 애플, 넷플릭스, 트위터, 테슬라 등이 좀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모습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출발했는지 저희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4% 하락하면서 221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은 상승폭 그리는데요. 지금 0.12% 상승하면서 698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그리고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트너님과 조금 더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 잠시 열려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노란톡방을 하루 종일 열어놓지 않을 겁니다. 하도 광고쟁이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잠시 요 시황이 마감이 되면 또 다시 방을 닫아버릴 거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에서 들어올 수 있고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이렇게 기회를 줄 때만 잠깐 열어놨다가 한 5분, 10분 뒤에 닫아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시장은 여전히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료주들하고 제약주들이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죠. 메디풀은 22% 반등에다가 제약 섹터 그리고 셀트리온 애들도 4%대 강세에다가 진흥생명과학도 5%대 강세에다가 영진약품도 6%대 강세. 근데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반등 나오는 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일단 좋아져서 뭐 반등 주기보다는 그리고 원래 겨울철이 되면은 제약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사실인데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테마가 없어요. 제약주든 IT든 로봇주든 뭐 2차 전지든 다 필요 없습니다. 장이 박살날 때에서는 누가 더 많이 빠지냐. 잠깐 제일 많이 빠진 게 좋아요. 제일 많이 빠진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50% 된 것보다는 마이너스 80%짜리가 당연히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직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더 빠져야 되느냐?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있는데 찾아보면은 공개 방송이나 어디 녹화 방송에 보면은 제가 조금씩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1차 최소한 떨어져야 되는 1차 저점 자리라는 얘기고요. 거기는 최소한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고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벗겨내서 2차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한 번밖에 얘기를 안 했을걸요. 거의 그런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고 어쨌든 지수 1500까지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물론 말이 되려 그러면은 뭐 제2의 IMF가 찾아온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1500 맞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보니까 뭐 기사 보니까 제2의 IMF 찾아올 수 있다라고 아시아 쪽을 경고를 했는데 그중에 한국이다라는 기사가 어제그저께 어제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IMF에다가 뭐 아니면 해외에다가 돈을 빌려준 게 1500조인가? 하여튼간 많이들 1500조인지 1500억 달러? 하여튼간 그 정도 많이 빌려놨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이렇게 IMF가 찾아올 거다라는 거는 사실 모르죠. 왜냐면은 과거에서도 우리나라 뭐 괜찮다 그랬는데 IMF가 찾아왔으니까 그거 아무나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빠질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1500은 좀 무리다라고 싶은 정도의 폭이고 그 이상에서 바닥을 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2100이 될지 2200이 될지 1800이 될지 1700이 될지 그거는 비밀이고 어쨌든 저는 지금 더 빠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보면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를 보면은 애매하죠. 애매해요. 여기서 시장이 바닥을 친다는 모습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틀 만에 2400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국 시장도 올라갈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자 나스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번 만에 이렇게 올라가 세 번 만에 12,500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요. 근데 미국 시장이 여기서 12,500으로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요. 올라갈 가능성 5% 봅니다. 떨어질 가능성 95% 봅니다. 거의 빠진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안 올라가겠다는데 무슨 수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사료주들 뭐 그다음에 제약주들 반등 주고 올라가는 거 반등 줄 때 뭐 해야 되냐면 혹시나 손실이 줄어들었거나 수익이 난 사람들도 덜어 있을 수도 있죠. 현금화 전략 계속 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제약주들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수익이 났다. 1% 수익 났다. 감사한 마음으로 땡큐하고 매도 처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미국 시장도 올라갈 생각 없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고 반등 주는 척을 했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샘표식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오늘 급등을 했죠. 음식업종. 이렇게 급등을 하면 저항대 부딪히죠. 욕심 부리지 말고 최근에 2달 동안에서 물려있다가 수익이 났거나 손실이 줄어들었을 때에서 현금화가 안전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말고도 신송홀딩스. 이것도 음식업종, 이런 애들이라든지 그냥 팜스토리, 그리고 까나리아 바이오는 저건 좀 논외예요. 쟤네들은 까나리아는 이거는 그냥 세력들이 만지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2만 원 안 깨지면은 뭐 욕심을 내볼 수도 있는. 왜냐면 2,000개 종목이 다 떨어져도 한두 개는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 중에 하나인 종목이라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지금 에너지 관련주, 뭐 대성에너지, GSE 결국은 이쪽이 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난 얘기와 에너지난 얘기와 거기다 겨울로 들어가게 되면은 유럽에 지금 뭐 가스관이 터졌다 그랬나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폭파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에너지 이제 그 난들이 계속 얘기가 불거지니까 한 번씩 움직이는 건데 그것도 시장이 지금 오늘 폭락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반등 주다가 미국 시장이 또다시 흔들려서 떨어지게 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2200을 하회하고 다시 밑으로 2150, 2100, 2050, 2000 이런 식으로 줄줄줄 흘러내려 버리게 되면 저 테마주들도 다시 친저점이 깨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종목이 저는 2차 전지로 보여요.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나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적을 때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좀 더 빠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 반등 전까지는 계속 조심하셔야 되고 아직 충분히 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투매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료주들은 진지하게 7월 달에 8월 달에 움직이지 왜 지금에서야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렵죠. 지금 사료주들 저게 움직이는 게 지금 뭐 한일 사료부터 해가지고 이거 지금 오늘 장중에 막
거래 실리고 움직이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서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다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거래 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세력들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물려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살려보려고 이슈가 지금 러시아 장기전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연말에 한번 움직여보려고 얘네들이 꼼수를 썼던 건데 진작에 7월달, 8월달, 9월달에 움직였으면은 여기서 지금 벌써 팜스토리도 6,000원 쪽에서 지금 팔아먹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지금 장이 박살난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힘에 붙이는 모습인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올라간다고 쫓아붙지 말고요. 뭐하라? 반등 줄 때 손실이 줄어들 때 잘 빠져나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7월 달에서 8월 달에서 저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잠깐 반등 줄 때 10% 안쪽으로 손실이 줄어들 텐데 욕심내지 말고 일단 현금화 했다가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출렁거리면서 다시 박살이 나면 사료주들은 더 싸게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버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불안하니까 이따가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나 지금 시장 속에서요, 일부 종목들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주, 사료주의 상승세가 보여지는데 지금 이런 반등세는 시장의 상황이 나아져서라기보다는 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락이 오히려 조금 더 예측될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술적 반등이 보여질 때 현금화 전략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도 여러분께 좀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 1,320원으로 잡아주셨던 사조동아원 4.2% 수익률 가져갔고요. 화요일에 조일알미늄 잡아주셨는데 어제 방송에서 조금 다른 새로운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매매와 매수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우리손 FNG 1,900원에 잡아주셨는데 매수가 미도달됐고요.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대주산업 1,90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은요. 월요일에 현대차 11만 원에 잡아주셨는데 아직 매수가 미도달됐고요. LG전자 역시 좀 길게 매수가 5만 원에 잡아주셨습니다. 아직은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79.9%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다시금 LG전자 만나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제와 동일하게 LG전자입니다. 매수가격도 어제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살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하루 이틀 반등 주다음에 또 떨어질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이나 예를 들어서 사료주처럼 그다음에 일부 제약주들이 저렇게 메디프롬처럼 폭등을 했을 때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이다라는 게 맞고 지금은 뭔가를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전략은 쉽지 않아요. 장이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는 괜히 또 들어갔다가 물량을 실었다가 오히려 더 깨지는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틀 전에 코스닥 5% 빠지고 코스피 3%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 상황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노란 톡방 열어놓은 거 이제 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잠깐 열어놓는 거예요. 잠깐 열어놓고 평소에는 계속 닫아놓을 거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들어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의 계속 닫아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열어줄 때 그때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닫아놨으니까 지금은 시도해도 못 들어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표적 종목 LG전자였죠. 가격은 당연히 안 들어왔고 LG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뭐 SK이노베이션, 삼성전기, 삼성 SDI 흐름들이 다 비슷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LG전자 차트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서 좋아 보입니까? 하나도 안 좋아 보이죠?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많이 빠지면 더 좋죠.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많이 빠져도 못 올라가느냐? 이유는 단단합니다. 시장이 더 빠지고 싶어서. 더 빠지고 싶어서. 만약에 얘가 반등 주는 척을 해도 들어놨다가 더 떨어지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주지도 않는 것은 들어 올릴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E라든지 얘들도 다 비슷해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건설주들이나 뭐 삼성증권, 뭐 증권주들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얘네들이 많이 빠졌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 일단 시장이 안 좋아서. 근데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더 빠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올라가느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왜 못 올라가느냐? 더 빠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더 빠질 것 같으니까와 더 빠지고 싶으니까와 비슷하지만 더 빠지고 싶은 거는 어차피 빠질 거를 얘네들은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올라갈 생각 자체가 없는데 여기서 무슨 수로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는 차라리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빠지면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이건 삼성전기인데 많이 빠져가지고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이게 뭐 3만 원까지 내려갈지 10,000원 내려갈지 500원 내려갈지 모르지만 정말로 많이 빠지게 되면 그때서는 물반 고기반 시장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요. 그래서 LG전자도 가격을 이따가 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LG전자인데요. 자 가격 전략을 드리자면 5만 원입니다. 5만 원. 그래서 5만 원이고요. 어제도 가격이 미도달됐고 뭐 한 달 내내 아마 가격은 계속 미도달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 정도로 정말로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공략해 볼 만하죠. 근데 그렇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에서도 많이 빠진 건 맞지만 올라갈 생각이 없다는 거. 지금 시장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LG전자. 지금 고점에서 19만 원짜리가 8만 1,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이 더 났어요. 9만 원대가 반토막이었는데 반토막이 더 났죠. 그러니까 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지면 거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실신해가지고 다 갖다 던져버릴 거고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 개인들 지금 많이 사서 갖고 있죠. 이게 물량들이 다 튀어나와갖고 밀로 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들도 뭐 계속 힘을 내지는 못해요. 오늘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지금 플러스가 아니에요. 개파락 나왔다가 지금 양도치인 것뿐이지 마이너스 0.41.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주식을 삽니까? 코스닥도 뭐 버티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의미가 없어요. 이러다 또 저점 깨지면 또 다시 종목들은 쏟아져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을 안 사는 게 낫다. 그래서 LG전자도 그래서 매수 가격을 5만 원을 두고 사지 말라는 의미로 오늘도 LG전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G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좀 길게 살펴보시고 매수가에 도달하면 그때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매수가로는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신데요. 내일 또 저희 오프닝 시간에 활짝 열려있을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내일 또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을까요? 정다운이요? 네, 큰일 났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큰일 났죠, 다. 다 큰일 났는데, 자 그래요. 가격 지금 뭘 자꾸 누르세요? 모르겠어, 안 눌렀는데 2,650원요. 아, 그래요? 자 얼마요? 30%. 2,650원에 30%. 2,650원에 30%.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2,650원이면은 이쯤에서 지금 손실은 마이너스 25%인데. 큰일 어떡하나. 자, 결론적으로는 더 빠질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고 여기서 지금도 손절이 가능하고요. 들어줄 때마다 계속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은 또 떨어질 건데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것도 계속 떨어져요. 어떡하냐? 이 어떡하냐가 아니고 얘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모조리 다 그래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예. 물론 손실이 20% 안쪽에 깨져 있는 상태에서 손절하는 게 그나마 제일 이상적이고 물론 20%보다는 10% 안쪽에서 깨진 사람들이 제일 좋겠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많지 않아요. 거의 웬만한 종목들이 다 지금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근데 아, 이거 그럼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냥 들고 간다고요? 아, 손절하기 좀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공포예요. 그 어디까지 빠질 것 같아요? 뭐 최하까지 생각해서 1,000원까지 봐야죠. 뭐.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까지 예. 빠진다라고 이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고 적당하게 종목들이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그냥 지금에서 버텼다가 더 추가 매수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이게 원래 박스권장에서 하락장으로 그러니까 박스권장이 지난주에 깨졌거든요. 예, 아, 참. 네, 저점이 깨졌어요. 코스닥도 저점이 깨졌고 코스피 저점이 깨졌는데 저점이 지지되는 박스권장에서는 그렇게 무섭게 깨지 않아요. 한 20%, 예. 30% 깨지면 다시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박스권 저점이 깨지면 통상적으로 개인들의 계좌가 마이너스 40%에서 50%, 심하게는 60%까지 떨어져요. 계좌가. 예. 자, 근데 계좌가 마이너스 60%라는 얘기는 어떤 종목은 80% 깨지고 어떤 종목은 40% 깨지고 그걸 더하기 빼기 했더니 계좌가 마이너스 60%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개인들의 계좌는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그러니까 아직 더 반토막이 더 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지금 딱 봐도 시장이 지금 좋아 보이세요? 아니죠. 좋아 보여? 좀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인다고요? 어디가 좋아 보이죠?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만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고 아니 미국 시장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미국 시장이 저게 돌아서는 모습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최소한 한 지금 자리에서 3%씩 3번 올라가서 9%가 올라가면 예. 그러면 좋아지는데 미국 시장이 3% 이상 올라가기가 지금 쉽지가 않고 예.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시장은 더 빠지는 상황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럼 조금 손절매 할까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뭐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손절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고 반등 줄 때도 예. 지금 뭐 사료주들이 그래도 오늘 강했으니까 내일도 예. 한번 더 강하게 움직이면은 음식 업종들이 움직였으니까 내일은 정다운이 또 모르죠. 샘표식품처럼 20% 올라갈지. 이거 다 꼭이잖아요. 그러니까 샘표식품이라든지 저쪽에 이제 사료라든지 음식 업종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또 고기 관련주도 움직이고 뭐 이렇게 순환하면서 움직이니까 예. 뭐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것도 혹시나 뭐 신성홀딩스나 샘표식품처럼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그냥 다 손절해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1,895원인데요. 그 자리가 깨지면 이거는 다 예. 던지는 게 나아요. 1,850원요? 1,895원. 네, 알았어요. 거기가 깨지면 다 던져버리시고 지금은 올라올 때마다 분할로 계속 줄이면서 가야 됩니다. 예, 그럴게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제 종목들이 진짜 반토막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때 지금 25%에서도 손절한 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때서 들 거예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알았으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됐는데 안 들리시나요? 자, 그럼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문자 기아부터 가겠습니다. 자, 기아차. 자, 현대차도 우리나라 시장 박스권이 흔들리니까 무너지기 시작했고 기아도 저점이 깨졌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자, 현대차를 보면은 현대차도 61선이 깨지고 지금 이제 여기가 남았는데 이제 이 자리도 저는 깨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장이 안 좋아서. 이게 이제 깨져버리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도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뭐 얘네들은 그동안 많이 그래도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뭐 이 정도 내려와도 웬만한 다른 애들보다는 좀 타격은 좀 덜할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현대차는. 근데 현대차가 다른 웬만한 대형주들보다는 잘 버티기는 할 건데 그렇다 그래서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빠지기는 빠져요. 그래서 어쨌든 수급이 좋아서 좀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덜 빠지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현대차가 잘 버티면은
기아도 같은 과니까 잘 버티기는 할 텐데 이 저점이 지금 이제 깨질라 그러니까 깨지면 여기도 깨집니다. 7만 원 깨지면 그때서부터 뭐 밑으로 내려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죠. 그래서 82,000원에 물려 있는 거라면 일단 반등 줄 때마다 당연히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 되고 이 저점 자리 74,000원 자리가 깨져도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등 줄 가능성보다는 아마 저점이 깨져가지고 손절 폭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더 확률이 더 높다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뭐 78,000원이든 79,000원 반등 주면은 손절을 하시고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전문가님이면 지금 갖고 있으면 어떡할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당장 버립니다. 왜? 장이 어차피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얘는 결국 5만 원, 4만 원, 3만 원, 2만 원으로 떨어지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니까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제가 장이 좋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저점이 깨진 시장입니다. 그럼 결국은 얘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라면 지금이라도 던질 텐데 좀 아쉽다라면 74,000원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78,000원이든 79,000원이든 들어줄 때마다 일단 손절 대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지금 TV랑 대화하시려는 것 같은데 TV는 좀 느려요. TV는 한 10초, 20초가 느리기 때문에 저랑 대화할 수 없고 전화로 여보세요? 해야 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소리 들리세요? 여보세요?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네. 여보세요? TV랑 대화하시면 안 되고 전화로 해야 돼, 전화로. 네. 네, 전화로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TV랑 대화하고 계시죠? TV랑 대화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됐나 봐, 통화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자,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들려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TV 소리랑 대화하지 마시고 저랑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 주문했는데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네, 7,250원. 7,250원, 네, 10%. 비중은 10%.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전화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됐나 봐. 저 연결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제가 이정수 전문가라고요.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네, 지금. 네. 삼성중공업이고요. 네. 10%예요. 7,250원. 네, 좀 전에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한 24% 정도 손실인데 네. 자, 일단 삼성중공업은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은 완전 바닥이 맞거든요. 네. 바닥은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은 많은데 이게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지금 경기 침체 얘기 많이 나오죠. 네. 그 내년도 경기 침체가 될 거고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물동량들이 많이 줄어들 거고 그런 네. 쪽으로는 이거를 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반면에 지금 에너지 네. 쪽으로 보게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LNG 선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고급 그런 비싼 그런 이제 수주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게 또 호재가 되고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두 가지가 지금 겹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좋을 때에서는 악재는 별로 반영을 안 하고 호재만 반영을 하는데 좋을 때는 근데 시장이 지금처럼 안 좋을 때에서는 호재는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악재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조선주들도 실적이 뭐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아마 밑으로 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는 맞는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더 분명히 더 빠집니다. 빠지지만 장기적으로 그냥 버티면은 지금 가격보다는 당연히 올라가면서 수익으로는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어느 선에서 해서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놀라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네. 2,500원도 내려올 것 같거든요. 반토막? 그래요. 네. 장이 안 좋으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20% 안쪽은 손절만 해라 해서 할까 했는데 또 그 외수인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기대하면서 그냥 안 팔아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사준다 그래서 올라가질 않아요. 장이 꺾이면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에서는 기업 외국인들이 사주면 잘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기업 외국인들은 다 물리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손실이 엄청 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비중도 네. 많지 않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버티면은 10,000원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차피 2,500원 빠지면 더 사면 되죠. 2,500원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토막 더 나거든요.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진. 그러니까 그런 장이 왜 나오냐면 장이 빠지다 보면 막판에서 투매가 나오면은 하한가 시세가 나와요. 네. 그러면 앞에서 떨어진 거 플러스 막판에서 하한가 시세를 더하면은 거의 50%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막 30% 하한가를 안 내는데 원래 투매가 나오면 막판에서 전 종목이 다 하한가 나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종목이 급락이 나오는. 그때 코로나 때도 그랬으니까 잘 버티다가 종목들이 30% 40% 버티다가 막판에 하한가 시세를 쾅 줘버리니까 그냥 종목들이 죄다 그냥 마이너스 60% 찍었다가 올라간 듯이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서는 추가 매수를 노린다면은 이제 그런 시세가 나올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나중에 10,000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가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전저점 자리 5,400원 정도? 네. 5,470원 정도 되네요. 그 자리가 안 깨지면은 뭐 내일이라도 조금 더 반등을 줄 때에서 그냥 손절해 버리는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트 보면은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를 지지한 다음에 좀 들어주면은 뭐 5,700원, 5,800원 쪽으로 들어주면 네. 손실이 그러면 20%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한 4%, 5% 올라가니까. 그때에서 그냥 손절했다가 쪽 빠져버리게 되면 더 싸게 사는 거죠, 차라리. 아, 근데 이 전략은 왜 이렇게 드리냐면 미국 시장 봐봐요.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올라갈 생각 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에서는 종목들을 더 살려고 하려는 게 아니고 손실이 작으면은 빨리 빠져나오려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들어주면 그때는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다시 사면 돼요. 글쎄요, 전문가님 네. 이제 말씀 듣고서는 이제 많이 저기 손절매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랬는데 언제 하셨어요?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예. 다행이네요. 그래갖고 그래도. 이거는 근데 너무 외국인이나 뭐 기관들이 빨갛게 많이 사갖고 있길래 아, 못 그러니까 지난주에 팔고 있었어요. 대응을 어느 정도 해놨는데 삼성중공업은 기가 외국인 많이 샀길래 좀 덜 빠지게 네. 건의해서 보유를 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데도 떨어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도 안 사는 애들은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애들보다는 덜 떨어지는 건 맞지만 결국은 얘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얘도 대응을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무림 PMP. 무림 PMP. 5,900원에 10%. 5,900원이면은 자, 차트를 보니까 요때 4월 22일 날도 아니네요. 그 전에 작년이네요. 작년 고점에서 샀다가 이제 지금 1년 넘도록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상황인 건데 5,900원 마이너스 20%. 여기 4,500원 깨지면은 그냥 포기하고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직은 지지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반등 주면 5,000원이나 5,200원 여기에서 반등 줄 때 그냥 자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수급이 지금 기관들이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종목들은 다 밑으로 박스권 저점 하단이나 그 이하로 이탈될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거의 수익권역으로 올 뻔했지만 하여튼 손실이 줄어들면 일단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바닥에서 다시 복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 8,700원에 20%. 8,700원이요? 네네. 20%? 네. 자, 이거 지난주에 사셨나요? 예, 산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산지는 얼마 안 되셨고.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지금 계속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손실이 단번에 20%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네요. 네. 지난주에 시장 틀려 먹었다. 이제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은 보셨는데 안 하신 거죠?
못 들었어요. 방송 못 들으셨어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FOMC 결과가 있었고 결과를 보고 목요일 날에 제가 했던 얘기는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시장이 이거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제는 손실이 적은 것들은 빨리 팔아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특히 공개 방송하고 신한수 시간 방송에서는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손실 그래요? 20% 안쪽에 있으면 또 그거는 바빠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때에서 팔았은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네. 근데 지난주 목요일도 금요일도 대응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버텨가지고 지금 결국은 손실이 20%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딱 3% 정도 됐는데 네. 이게 지금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반등을 줘도 7,000원, 뭐 잘 가면 7,5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반등 줄 때 그냥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5,000원, 4,500원으로 다시 많이 빠질 거예요, 이거. 반등은 줄까요, 그게? 그건 운이죠. 반등을 주는 건.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칠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절반은 손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절반이라도. 네, 절반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봐봐요. 자, 코스피를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봐봐요, 지금. 지금 혹시 TV 보고 계시나요? 예. 지금 코스피 보니까 오늘 올라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저점을 또 깨려고 2203에서 놀죠. 예, 그런 것 같아서. 네, 분차트도 지금 슬슬 밀리너래 가고 있고 이러다가 만약에 오후장에 쏟아져 내린다, 저점이 또 깨진다,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과 또 떠 있는 종목들은 또 다시 5%, 3%또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하잖아요. 만약에 오늘 코스피 시장이 한 1%, 2%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그냥 내일 정도 반등을 주면은 그때 한번 매도를 해보세요를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네. 코스닥도 코스피도 워낙 지금 약한 상태니까 이게 또 쏟아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지금이라도 절반은 그냥 정리를 하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혹시나 주면 그때 반등을 노려서 조금 더 비싸게 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만 지금 눈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이 작다면 그냥 던지는 게 나은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 30%, 40% 깨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20% 정도, 23% 정도면 많이 깨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절반 손절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뭐 20% 깨졌는데 손절하라고 하고 있고 장이 그래서 그래요. 바닥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시장은 바닥을 논하기에는 어디까지 지금 시장이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최저점을 생각하면 돼요. 최저점. 이 차트에 지금 월봉의 최저점 내지는 월봉의 최저점은 1,990원이고 그 중간은 5,000원이고 지금 6,550원이니까 그러니까 5,000원까지는 생각을 해야죠. 5,000원. 네, 최소한 5,000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종목이 나쁘지는 않나요? 지금 종목은 나쁘지 않은 게 앞에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실렸죠. 지금 세력들이 네.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 나중에 많이 빠지면 나중에 반대로 폭등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차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주인데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많이 빠지면은 또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얘인데 거래량을 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복수해 볼 만한 종목은 맞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서 이제 얘네들이 한번 밑으로 세게 떨어뜨리면은 5,000원까지는 단번에 내려오니까 어느 정도 손절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린 것뿐 많이 빠지면 또 좋아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즈, 야 이거 참 뉴스도 많고 시끌시끌하고 참 그쵸? 고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불안해가지고 그냥.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57,000원에 10%요. 57,000원에 10%. 네. 지금 마이너스 한 27% 정도 되시고 있는데 근데 이거 대부분 물린 사람들은 반토막 난 사람들 꽤 많거든요. 50%? 뭐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좀 덜 깨진 편인데 그러니까 뭐 계속 악재가 있고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고 뭐 지금 카카오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저러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없어지거나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비중이 많지 않다면 더 떨어지긴 할 건데 그냥 버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는 그거는 가늠하지 마세요. 그냥 반토막 난다 생각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럼 얘만 반토막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30% 빠지는데 얘 혼자 50%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다른 애들 20%밖에 안 빠지면 얘도 20%밖에 안 빠집니다. 오히려 그보다 적게 빠져요. 그러니까 억울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나서 나중에 올라올 거 생각하면은 6만 원은 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간절에 매도를 하는 게 나서요.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나서요. 그러니까 전략은 마찬가지 두 가지입니다. 절반을 매도하는 거 가능해요. 뭐 손실이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니까. 절반은 손절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절반을 손절해도 또 내려오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고생을 했고 안 사요, 사람들이. 일단 안 사게 될 거예요. 나중에 지나보면 알아요. 나중에 지겨워서 아마 추가 매수 안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종목을 사면 샀지. 어떻게 그렇게 될 거는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절반을 손절하면 그 다음에서는 뭐 3만 5천 원, 그 다음에 3만 원, 2만 5천 원, 그러니까 5천 원마다 다시 사놔야 돼요. 내려올 때마다. 그래서 뭐 3만 원까지 내려올지 2만 원까지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5천 원마다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하면은 6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워낙 안 좋은 얘기만 쌓여져 있고 막 그래갖고 안 움직이는 것도 길게 보면은 이제 정신 차리면은 바닥에 또 올라가면 6만 원까지도 금방 갑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가서 물려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길게 보면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장이 안 좋아서 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얘가 좀 나은 것 같네요. 자, 이 정도 도와드렸습니다. 아유,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많으면 버티시고요. 없으면 절반 손절했다가 5천 원마다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세요, 다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6만 원으로 올라갈 때 수익을 꽤 낼 수 있어요. 한 30에서 50% 정도 수익? 네, 네. 네, 이렇게 알았습니다. 전략을 드렸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네. 자,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자, 중간 시황을 가야 되죠. 잠깐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일 또 노란톡 입장 가능한 시간에 저희가 바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LG전자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가로는 5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 좀 길게 살펴봐라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흐름 8만 700원입니다. 시장의 긴 흐름 속에서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면요. 개인 투자자 홀로 강력하게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2,735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1,969억 원, 856억 원 덜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지금 7거래일째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같은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1,239억 원의 좀 강력한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94억 원, 1,109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시장 안에서 지금 사료주와 제약주 좀 강력한 반등세 보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주 삼성전자 어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더니 지금은 1%가 넘는 하락폭 가져가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상승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지수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1.22% 하락하면서 장 초반보다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에서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0.94% 하락하면서 지금 700선이 붕괴된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저녁 방송도 제가 월요일 날에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요. 상담을 좀 진행해 보면 생각보다는 그래도 현금화 대응을 지난주 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뭐 한 사람들만 전화를 해서 그런 거겠죠. 원래는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서 시장이
이제 글러먹었다. 이제 저점이 깨지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아직 저점이 안 깨졌지만 깨질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던질 준비를 해라. 자,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 20% 깨진 거는 깨진 것도 아니고 돈 번 거니까 신나게 던지라 그랬거든요. 아마 그렇게 단행하신 분들이 좀 그래도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상담을 해보니까 지난주에 많이 던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근데 아직도 현금화를 못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지금 모르는 이 공포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공개방송 때에서도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현금을 30%만 보유를 해도요. 박살이 나면 본전 복구하기가 쉽습니다. 웃기죠? 70%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마이너스 50%, 60% 박살이 나는데 현금 30% 있다고 이걸 가지고 복구를 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됩니다. 이 시장이 박살이 나면 그게 가능해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전에서도 그랬고 항상 시장이 박살이 나면 현금 보유분을 30% 갖고 있으면 반대로 주식은 70% 갖고 있죠. 그럼 그 70%의 주식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장이 박살나면. 그럼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그거 마이너스 50%, 60% 찍혀요. 그런데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만약 현금 보유량이 50%가 된다. 제가 지난주에서 50%까지 늘리면 좋다 그랬죠. 50% 늘린 사람들은 이제 박살이 나면요. 이제 자기의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면요. 코스피, 자, 저점 깨지기 시작했죠. 아까 저점이 지금 깨질랑 말랑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낫다는 말씀드렸는데 잠깐 깨졌어요. 그래서 아까 어제 저점이 2197이었나 그랬었는데 지금 2195.9로 일단 장중에 저점이 깨졌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은 안 깨졌는데 계속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 좋아 보이죠? 코스피도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살살살 밀려내려가는 모음으로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자,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뭐 하고 있어요, 오늘? 1.1%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2.2% 빠지고 있고요. 뭐 업종의 대표주들 상황들 이러고 있는 거는 장이 안 좋으니까 아까도 계속 상담하면서 시장 짚어드렸죠. 왜 얘네들이 많이 빠졌는데 안 올라가느냐? 더 빠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직 충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빠졌던 게 시장 충격이고 뭐 이게 대단히 많이 빠진 거고 아니에요.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순간 폭락과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단번에 빠집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박살이 났던 거예요. 딱 한 달 동안에서 엄청나게 빠졌는데 빠질 거면 이왕 빠질 거면 그렇게 빠지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종목들 떨어지는 거 보면은 두산도 이제 고점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6% 빠지고 있고 뭐 넥센 타이어 이런 애들도 4.7% 지금 빠지고 있고 뭐 LG 노텍 대형주 이제 저점 깨지면서 이제 저점으로 깨져서 또 떨어질 거라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반등 준다고 못 올라갑니다. 또 떨어져요.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계속 떨어지고 다른 애들도 계속 떨어질 건데 싹 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료주들, 제약주들 반등 준다고 장이 좋아서 반등 주는 게 아니고 쟤네들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주는 수준이고 다른 종목들은 지금 상태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계속 저점을 이탈하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은 뭐 철강주, 동국제약도 4%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함부로 초보자들은 갖고 있는 현금들 쓰면 안 됩니다. 더 기다려야 돼요. 더 빠질 때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빠져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나 불안한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 잠깐 열 거니까 길게 안 열 겁니다. 잠깐 열 거니까 들어와서 얘기 듣고 일단 공개 방송 잠시 뒤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공개 방송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4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